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남원시가 지리산 자락 청정수역인 람천에서 다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허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현장 관리 부실로 1급수 하천이 흙탕물로 뒤덮인 뒤에야 남원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할 지리산 람천 물길이 뿌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지역 환경운동가들은 상류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가 물길을 따라 굽이치며 하류인 함양군 마천면 일대까지 번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 한 6일 이상 정도 걸렸어요. 공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토사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밑에 가보면 토사가 이렇게 퇴적된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흙탕물 내려가다 가라앉은 게 저 마천 맨 소재지까지 쭉 내려갈 거예요. 얼룩새코, 미꾸리 등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인 하천 바닥은 이미 침전물로 뒤덮였다는 것. 고기들이 아가미로 이제 숨을 쉬죠. 아가미로 흙탕물 들어가면 아가미가 이물질을 갖기면 고기들이 숨이 막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소곤충이나 생물들이 다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째 그렇게 했으면 어딘가는 죽은 고기도 나올 수도 있죠. 최근까지만 해도 청정 수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공사가 잠시 멈춘 현장입니다. 하천 주변엔 공사 자재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옆엔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둔 야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 방식도 무질서 있습니다. 육중한 굴착기가 기존 구조물과 하천의 속살을 파헤칠 때마다 뿌연 탕류가 하천을 흐려놓습니다. 유속이 빠른 청정 수역임에도 오염 방지 시설은 형식적이었고 결국 거친 준설 작업 과정에서 토사가 하류로 흘러든 겁니다. 하천 공사에 꼭 필요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남원시 인허가부서는 뒤늦게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발주한 부서는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지자체에 좀 요구했던 거는 어쨌든 규정대로 이 물이 좀 깨끗하게 유지되고 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주민들은 이번 공사가 특정 개인 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특혜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환경보다 편의를 앞세운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지리산의 젖줄, 람천의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노레일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해 혈세 500여억 원을 배상하게 된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남원 발전연구 포럼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시장의 졸속 협약과 현 시장의 무능, 시의회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혈세 낭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남원시가 대법원 판결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판결로 인해 남원 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법적 패소가 아닌 전임 시장, 현 시장 그리고 남원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남원시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근 전북 지역 한 언론사 기자 A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5월쯤
당시 고창군수 후보였던 심군수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고창군이 한 건설사에 수십 건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심군수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보도로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고창지부는 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로컬 현장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글로벌 청년 캠프가 정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통 누룩으로 만들어진 술을 맛본 글로벌 청년들이 정읍 막걸리의 매력에 취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전통 누룩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입니다. 한국의 로컬 문화 체험을 위해 정읍 지역을 방문한 글로벌 청년들이 한국 전통술 맛보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막걸리와 전통 누룩을 이용한 정읍 지역 특유의 술 맛에 글로벌 청년들의 얼굴빛도 조금씩 발갛게 달아오릅니다. 우리는 이란에 한 노알콜 음료수가 있는데 누그라고 해요. 그리고 막걸리를 처음 먹었을 때 와 이게 누그랑 맛이 너무 비슷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란에서 술을 안 마셔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셔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맥주도 맛있는데 막걸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60일간 직접 띄운 누룩을 사용해 술을 빚는데 또다시 90일간 발효와 숙성을 거치면서 맑은 산미가 느껴지는 전통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누룩을 만들고 술을 빚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일반적인 양조장에서 만들어지는 6일, 7일 만에 완성되는 그런 술이 아니라 60일 동안 발효하고 또 30일 동안 숙성을 시키는 아주 오랜 시간 발효를 하는 그런 막걸리이고요.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이지만 맛이나 품질 면에서는 세계 속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막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 쌀을 활용해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 생산 기법으로 만들어진 전통 누룩술. 정읍 누룩 막걸리가 글로벌 청년들의 입맛과 흥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국 술 최고야!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삼특이 겪어온 제도적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인 5극을 구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단일 광역단체인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초광역권 지원체계에 편입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하도록 해 전북과 강원의 산업 전략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전북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병섭 대표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여러 정책을 개발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이어 민주진보 전북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서 표절 논란으로 내부 갈등을 키우며 실망을 낳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 정치가 한 정당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 과정이 민주당 중심으로 고착돼 견제와 경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당은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4명 이상 뽑는 다인 선거구로 늘리고 각 정당은 후보를 절반까지만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가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임실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진명 전 전북도 의원은 자신이 전북권에서 가장 먼저 태양광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햇빛 연금 정책을 내세웠다며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 베끼기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1인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을 환영하며 필요하다면 연구 자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햇빛연금은 마을별 발전소 개념으로 추진돼야 하며 민간업자 이익 중심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임실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경험을 근거로 전북권 최초 주창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어 도농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6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누리카드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도농 간 문화 격차 해소의 역할을 다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은 1,503곳, 도내 오프라인 가맹점은 2,203곳이지만 대부분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등에 편중돼 있고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복합 전시 공간인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관 1894 달하루가 6일 개관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날 부전동 현지에서 미디어 아트관 개관식을 갖고 전시와 체험, 굿즈를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모델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1894 달하루는 국가유산청이 지원한 국비 97억 5천만 원과 시비 98억 원 등 195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설은 연면적 4,1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2층으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정읍 역사와 국가유산을 8개 주제로 구현한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이 2층에는 체험형 콘텐츠 공간과 어린이 참여 공간, 기획 전시실이 각각 들어섰습니다. 정읍의 정체성을 담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난달 1일부터 교통이 불편한 산내면 주민들을 위해 행복버스를 하루 2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는 오전과 오후 인월시장을 출발해 산내초등학교와 달궁, 상황마을 등을 차례로 들르는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이번 운행으로 산내면은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합쳐 하루 총 9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지난 3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북 정치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6.3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1인 1표제 중앙위원 통과는 전북 지역 공천 흐름을 바꿔놓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당장 1인 1표제로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의 지역 내 영향력이 사라져 전북 지선 후보 공천이 중앙 정치권 입김이 아닌 경선이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이 20대 1에서 1대 1로 바뀐 만큼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성윤 최고위원과 이원택 의원 등 친청계는 1인 1표제 관철에 총력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도민일보는 혁신당과 합당의 찬성 반대를 떠나 민주당 인사 대부분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표결 결과를 양당 합당의 분수령으로 해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에서 불거진 보복성 해고 의혹에 대해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조사 결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당국이 체육회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는 훨씬 심각했는데요.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과 수당 6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 그리고 여러 노동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체육회에서 괴롭힘과 부당한 일을 견디다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최모 씨. 하지만 돌아온 건 격려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터였습니다. 수영장 회원 등 시민 600여 명이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남원시는 체육회 사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15명 중에 12명은 다 내셨고요. 선생님 3분만 안 내셨어요. 그런 협박을 받으니까 조금 부당하다 생각하고 내질 않았죠, 이게. 근데 이제 저희는 진짜 이렇게 잘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적발한 체육회의 법 위반 사항은 무려 6가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과 각종 수당 6천만 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는 야간 휴일 근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행 등 상식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체육회를 정식 수사할 예정입니다. 입장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는 시정 지시가 과도한 조치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노동위에서 이제 얼마까지, 어느 수준까지 결정을 내줄 거냐, 그 부분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체육회에 수영장 위탁을 맡긴 남원시는 일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임금 문제 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위반과 채용은 별개로 보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의 숲은 체육회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남원시는 오는 7월 예정된 정기감사에서 체육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올해 위탁업체 평가에 반영해 운영권 박탈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농협이 지난해 5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농협은 지난 5일 제54기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결산 보고와 함께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총회는 이 같은 결산 결과에 따라 조합원 배당금 40억 7,900만 원, 준조합원 이용고 배당금 5억 6천만 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원 개인 최고 배당액은 1,900만 원, 준조합원은 230만 원에 달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읍농협은 지난해 사업 부문에서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벼 수매 비용 58억 원을 투입해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수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